이제 주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본인도 소속위원 자격으로 현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님, 예. 영변 플러스 알파가 어디는 영변 핵시설 북서쪽에 있는 분강이라는 이제 핵시설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어디는 또 그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뭐 핵신고를 얘기한다. 도대체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네, 그 언론에 나왔던 그 예. 시설은 아니었다고 하는 분강은 예,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이 많은 시설에 대한 그 내용이 그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예. 미측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그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게 영변 그 소위 말해서 영어로 그 nuclear facility 그 안에 한정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걸 넘어서 작년 10월 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영변 이상이라고 비안드 영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하나의 특정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핵화 프로그램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비핵화 프로그램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예. 그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신고부터 하자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신고가 분명히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당장 하자는 거는 아니고 그 말씀하셨듯이 영변을 포함한 그 여러 가지 그 핵 관련 프로그램 그 시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있습니다. 거다. 미리 사전에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충분히 그런데 이제 계속 보면은 이도훈 본부장께서 4, 5일이 지나도록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모르겠다. 워싱턴이 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한미 간에 전혀 전략적 소통이 안 된다. 또 당시에 존 볼턴이 2월 23일 날 오려고 했다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장 정의원 실장이 빨리 워싱턴 DC에 가야 된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청와대와 백악관의 어떤 전략적 소통이 안 되고 단지 대통령께서 3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밖에 없다. 이래서 전략적 소통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하노이 직후에 정상 통화 있었고 그다음 예. 그 다음 그 날 전에 장관님. 그 전에는 현장에서 그 실무팀과 실무팀에 저희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도훈 본부장이 플러스 알파를 제대로 모르겠다라고 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이후에 4, 5일이 지나서도 모르니까 워싱턴 DC에 가겠다라는 그런 걸 보니까 전략 소통이 안 된다. 네, 회담 전에 그 상황하고 회담 이후의 상황은 역시 그 회담 현장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그 정확히 다 파악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관님 이 노딜 그 당시에 보면 빅딜이다 스몰딜이다 하고 특히 미국 조야나 우리 언론이나 자꾸 스몰딜을 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딜이라는 건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장관님께 혹시 낌새를 알아챈 적 있습니까? 그것도 네.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예,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실지 몰라도 2월 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허드슨 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 타드 린드버그라고 있습니다. 타드 린드버그가 2월 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전부 돌렸습니다. 왜 돌린지 아십니까? 자꾸 스몰 딜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스몰 딜이 아니라 라이트 딜을 하겠다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그 기사를 그 칼럼을 전부 돌렸어요. 그 칼럼 내용이 뭐냐? FFD 반드시 한다.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캐럿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라이트 딜을 할 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느 현장에 뭐 무슨 모임에 가서는 계속 라이트 딜을 할 거다. 노 러시다, 노 러시다. 한 6차례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나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거죠? 네, 외교부로서는 뭐 그 긴밀한 소통 공조를 위해서 최대한의 그 가동 여러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완전했다 또 완벽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요번에 그 여러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두 분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아직도 확고하다고 느끼십니까? 외교 장관님 확고하다고 느끼십니까? 의지를 명시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시적인 공약을 근데 예, 이제 폼페이오 내사-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턱이 칩. 말하는 건 쉽다. 행동이 중요하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 행동이 한 게 뭔가? 작년 5월 23일인가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안 내려놓고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지 핵 자산이 뭔지도 아직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핵 물질이나 예를 들어서 핵무기 미사일 기지를 계속해서 가동 중이다. 또 요번에 영변 핵시설 그것만 두고 그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의 뭐 3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주요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90% 이상을 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아직도 확고하다. 두 분 장관님 느끼십니까? 네, 공개적으로 밝힌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한 그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내는 게 협상의 그런 어떤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 중요한 부분임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 폐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를 하자. 그리고 지금 영변 핵만으로는 북측이 요구하는 그 제재 해제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에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한국은 이게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작년 4월 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걸 공동의 목표로 하였다. 거기서부터 스타트했으면은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를 대통령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나 특사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뭘 얘기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협상의 스타트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장관님께서 북한의 특사 파견을 하든 빨리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두 분이 정상회담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휴식이요? 아까 하셨는데. 하셨습니다. 15분. 예.